6월 1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내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 범어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한일 이란 불교 교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 지속가능한 교류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일 양국 불교 지도자들은 어제 환영 만찬으로 우호를 다지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사람들에게 더 각광받고 있는 사찰 음식. 그 중에서도 김치는 한식의 축을 맡고 있어 의미가 더 큰데요. 사찰 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이 김치를 주제로 대중 특강에 나섰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의례를 기반으로 불교 무형유산 가치 발굴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불교의례문화연구소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사명감으로 한국 불교 무형유산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서울국제명상엑스포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호응할 준비에 한창인데요. 오는 23일 사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응용명상 체험의 기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4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 범어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한일 이란 불교 교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 지속가능한 교류를 주제로 열리는데요. 환영 만찬 현장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제42차 한일불교 문화교류 범어사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한일불교계는 어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양국 불교 지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만찬으로 대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대회는 42회째지만 횟수로는 48년째라며 더욱 새로운 감회로 다가온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불교는 부처님의 자비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와 우정은 한일 두 나라 불교의 100년을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상진 스님도 미래 50년은 부처님의 자비 속에 서로 다른 관점을 수용하며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8년간 교류에서도 그랬듯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불태전의 각오로 나아가야 합니다. 토마츠 기세 스님은 양국 불교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世界平和実現のために両国仏教徒の皆様が共同し世界平和が一日も早く実現されることを記念いたしまして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주경 스님과 박형준 시장도 두 나라 불교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더 큰 원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두 나라 불교 교류 성과는 세계 불교의 화합과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며 미래 세계를 바꿀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양국 불교계는 물론 양국 국민들 간의 유대가 한층 깊어지고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한 지혜와 통찰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능원정사는 미래 50년은 더 깊은 신뢰와 우위를 다지며 한치의 물러섬 없이 불법의 진리를 새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불교의 지속적인 교류가 세상을 밝히는 디딤돌이 되기를 소원하며 미래 50년이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한일 불교계는 오늘 범어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와 학술 강연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진우 스님이 한일 불교계가 중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으로 교화해 왔듯이 조금 더 분발해서 양국 국민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자고 당부했습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진호 스님은 어제 열린 제4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환영 만찬에 앞서 양국 임원단 차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국가적이나 정치적인 범위를 넘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부처가 되는 길로 안내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한국과 일본 불교는 역사적, 전통적, 문화적으로 모든 중생들을 평안하게 해왔고 같은 대승불교권으로 선과 교를 발전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불교교류협의회 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은 현재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 자비의 마음을 더욱 강하고 깊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 무형유산으로서 사람들에게 더 각광받고 있는 사찰 음식. 그중에서도 김치는 한식의 축을 맡고 있어 의미가 더 큰데요. 사찰 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이 김치를 주제로 대중 특강에 나섰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사찰음식연구소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이 전하는 김치 특강을 듣기 위해 찾아온 수강생들입니다. 스님은 가격으로 가치를 매기는 현대인에게 식재료에 깃든 연기적 세계관을 설명하고 알타리면 얼마짜리가 아니고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바람의 기운, 햇빛이 여기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는 내가 본 음식 속에는 우주의 생명이 함께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김치 만들기에 나선 수강생들. 선재 스님의 시그니처 메뉴인 좁쌀 알타리 김치에 도전합니다. 김치가 채소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줄여준다면 좁쌀죽은 그 장점을 더욱 극대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와 좁쌀이라는 이색적인 조합에 의문이 생기지만 수강생들은 지금껏 배운 걸 잊으라는 스님의 말에 따라 재료를 손질합니다. 선재 스님이 직접 선보이는 조리 과정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경청합니다. 계절에 맞는 그 제철 그 재료에 따라서 그 넣는 양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정말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찰 음식 아닌가. 여기에 더해 배추김치와 양송이를 썰어 가래떡과 함께 볶아 맛을 낸 김치 양송이 떡볶이도 뚝딱 만들어냅니다. 직접 이렇게 간장, 발효된 간장이랑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맑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맛. 50여 명이 8개 조로 나눠 2시간에 걸쳐 배운 사찰 음식. 선재 스님은 수강생들이 사찰 음식에 깃든 정신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채식을 하길 응원했습니다. 모든 야채는 약인데 약은 독하고 통하거든요. 그걸 중화시켜주고 또 흡수를 잘 시켜주고 야채가 가지고 있는 약효를 또 최대한으로 그 발효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빼내요. 국가 무형유산이 된 사찰 음식은 한식의 뼈대를 이루는 김치에서도 고유한 가치를 뽐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국 불교에서 의례를 기반으로 불교 무형유산 가치 발굴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불교의례문화연구소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불교 의례를 기반으로 불교 무형유산에 대한 가치를 발굴, 연구하고 있는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소가 불교의례문화 관련 주제들에 대한 집중 논문을 수록한 학술지 무형문화연구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면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례와 관련된 음악과 무용 등 현상적 무형문화의 연구를 넘어 그 속에 내재된 철학, 종교적 사상에 대한 연구로 대중화에 나선다는 계획. 훼손되면 복구가 가능한 유형문화와 달리 무형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잊히면 복원이 어렵기에 계승과 발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등재지가 되면은 이 학교나 교수님들이 좀 글을 실는데 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까지도 우리 불교 무형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무형을 조사하고 남기는 데 도움이. 연구소가 어제 성과보고 간담회를 열고 불교의례 고문헌집인 대성사 불교문헌 도록과 진원연구서인 한국불교의 상용진원도 선보였습니다. 대성사가 소장한 고문헌을 종합한 대성사 불교문헌은 불교의례의 설행을 뒷받침해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성사 불교 문헌이 이제 도록화됐으면은 이거를 아카이브화 시키는 거라든지 또는 아카이브에 더 나가서 이제 번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산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추구돼야 되겠죠. 한국불교의 상용진언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짤막한 구문으로 함축한 진언의 의미와 출처, 연언에 대한 해설이 담겨 불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사와 만연사, 망월사 등에서 전해진 한국불교 상형 진언들 가운데 215개를 선별해 고찰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진언 연구로 사부대중에게는 진언의 심오한 뜻에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학자들에게는 불교의례 연구의 깊이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언 같은 경우는 산스크리트만 한다고 해서 그게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불전으로 음역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그 변용이 있었고 또 간혹은 이제 와존도 있었던 것이라. 한편 2010년 동아시아 불교의례 문화 연구소로 발족한 연구소는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고 매년 심포지엄을 열어 불교의례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불교 무형유산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서울국제명상엑스포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호응할 준비에 한창인데요. 오는 23일 사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응용명상 체험의 기회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유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다양한 명상문화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며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치유문화 확산에 기여해온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항연구소가 주최하는 명상엑스포가 올해로 6회째를 맞아 명상 한화되는 길을 주제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조항연구소는 명상엑스포 사전행사 일환인 명상 프로그램 응용명상 체험으로 전통 명상법에 근거한 다양한 명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응용명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접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 명상을 응용을 해서 한다 그런 개념이고 생활을 잘하실 수 있는 어떤 그 명상법을 여기서. 동국대 선명상센터에서 진행되는 응용명상 체험은 명상 전문가들이 직접 안내하는 10여 개 섹션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을 맞이합니다. 오는 23일 서암 스님의 응용 가나선 호흡 명상을 시작으로 황미양 교수의 진동 주파수 소리 명상, 브라이언 소머즈 교수의 사마터와 위파사나 명상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명상 체험이 이어집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명상부터 깊이 있는 응용 간화선 명상까지 단계별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화선하면 이제 대체로 이제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에 이 내쉬는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 호흡 속에서 이제 찾게 하는 어떤 그런 명상 간화선 응용 명상이죠. 응용 명상 체험은 9월까지 이어지며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명상 콘퍼런스가 개최됩니다. 11월 22일과 23일 서울국제무역컨벤션 세택에서는 명상 체험 부스가 운영돼 보다 폭넓은 시민들이 명상을 직접 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명상을 하면 좋다는데, 명상을 하고 싶은데 행여라도 갔는데 내가 좀 삿된 길로 빠지진 않을지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좀 명상을 쉽게 그리고 바르게 좀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명상부터 전통 명상까지 아우르는 응용 명상 체험은 한국 명상 문화의 정수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명상 힐링 도량 무한봉불사가 일상에 지친 시민을 위해 걷기 명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무안 회산 백년지 일대에서 열린 대회는 명상센터 쉼 원장 지호 스님,
봉불사 주지 성원 스님, 무안군 의회 이호성 의장을 비롯해 참가자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지호 스님은 깊은 내면의 나를 만나는 평화롭고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걷기 명상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못을 가득 메운 연잎을 따라 걸으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선학회가 현대사회와 선수행 방법론을 주제로 2025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현대사회와 선수행 방법론, 시대적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 학술대회는 총 5개 발표로 진행돼 현대사회에서 선수행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학술대회는 김미선 청주대 교수의 선시를 통한 선종의 인간관 고찰, 이석환 동국대 학술연구교수의 환경 문제의 불교적 해결 방안, 강지연 서울대 박사과정생의 돈왕본 단경과 포스트 휴먼 영성, 문유정 동국대 강사의 불교 윤리와 생명 정치적 주체, 이흥재 동국대 박사의 선사상과 스티브 잡스의 경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선학회장 향산 스님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선불교의 가르침이 현대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선학회는 학술대회에 앞서 전 회장 해명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3명의 학인 스님에게 장학금 100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남부대학교 불교 동아리 시절 인연이 출범했습니다. 지난 14일 광주 화엄사 빛고을 포교원에서 봉행된 출범 법회는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빛고을 포교원 주지 연성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본말사 스님과 동아리 회원 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대학생 시절 불교를 만나 도반과 서로 의지하고 길을 알려주는 지도 같은 시절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남부대학교 불교 동아리 시절 인연은 2024년 6월부터 명찰순례, 불교문화 사진 콘테스트, 교내 명상대회 등을 이어왔으며 출범 법회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더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